26.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와 아내와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종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유일한 차이는 그가 전보다 한층 더 사업에 분명하여졌다는 그것이었다. 지난 시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봄이 되자 그는 해마다 동기간의 과로로 인하여 쇠약해지는 자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외국의 약수로 정양을 떠났다. 그리고 언제나와 같이 7월에 돌아와서는 곧 왕성한 정력으로 자기의 일상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그의 아내는 별장으로 피서를 가고 그는 빼째를 부르고에 남았다. 그날 밤 뚜에르스카야 공작 부인 댁의 외화에서 돌아와 그런 담화를 교환한 이후 그는 다시는 안나와 더불어 자기의 의심이나 질투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의 버릇처럼 된 누구를 흉내내는 듯한 그 비꼬는 어조는 아내와의 현재의 관계에 있어 더없이 편리한 것이었다. 그는 아내에 대하여 전보다 얼마간 냉담하여졌다. 그는 다만 아내가 그날 밤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기를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가벼운 불만을 품고 있는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아내에 대한 그의 태도에는 그저 다소간 유감스럽게 여기는 눈치가 있을 뿐 그 이상의 별다른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다. 당신은 나와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소? 하고 그는 혼자 속으로 아내에게 말하는 듯하였다. 그래야 불리한 건 당신밖에 없지. 이번에는 당신 쪽에서 도리어 애걸복걸하게 될 거요. 하지만 난 아랑곳하지 않을 테요. 글쎄 불리한 건 당신밖에 없다니까. 이렇게 그는 속으로 말하였다. 그것은 화제를 끄려고 헛되이 노력을 하던 사람이 자기의 부럼없는 노력에 마침내 화를 내며 지레기랄 놈의 것, 달 테면 실컷 하라 하고 내뱉는 것이나 매일반이었다. 직무상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총명하고도 예민한 인간인 그였건만 아내에 대한 이와 같은 태도가 얼마나 분별없는 일인가 하는 것은 미처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것은 그에게 있어 자기의 진정한 처지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래 그는 내심으로 가정에 대한 그의 감정, 다시 말하면 아내와 자식에 대한 감정이 간직되어 있는 그 함의 뚜껑을 닫고 단단히 쇠를 잠근 후 봉인을 해버린 것이었다. 이왕에는 대단히 세심한 아버지였던 그가 겨울이 끝나갈 무렵부터 특히 아들에 대하여 냉담하여져서 아내를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야유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여, 소년! 그는 아들에 대하여 이런 투로 대하였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금년처럼 관청의 사무가 분주한 해는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또 남들에게도 그런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오래따라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런 일들을 일부러 꾸며냈다는 것, 이것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두려운 것으로 된 아내와 가정에 대한 그의 감정이나 상념이 간직되어 있는 그 함을 열지 않고 그냥 봉해두기 위한 한계 수단이라는 것을 그는 미처 의식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런 권리가 있어 알렉세이 알렉산드로위치에게 당신은 자기 아내의 행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면 평소에 유순하고도 온유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위치는 아무런 대꾸도 않고 자기에게 그런 질문을 한 사람에 대하여 몹시 화를 내었을 것이다. 남들이 부인의 안부를 묻곤 할 때 알렉세이 알렉산드로위치의 얼굴 표정에는 무엇인가 오만하고도 근엄한 빛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위치는 자기 아내의 행실이나 감정에 대하여서는 일체 생각하고 싶지 않았으며 또한 실제로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위치의 별장은 빼째르고프에 있었다. 그리고 매년 백작 부인 리지아 이바노브나는 여름이 되면 의뢰이 거기에 와서 이웃에 살면서 무시로 안나와 교제를 가지었다.
그러나 이에 따라 백작 부인 리지아 이와노브나는 빼제르고프에 오기를 거절하고 한 번도 안나한테 찾아오지 않았으며 안나가 베시나 우론스키와 가까이 사귀는 것이 아름답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넌지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에게 암시하였다. 그러자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엄엄하게 백작 부인의 말을 막고 자기 아내는 그런 의심을 품기에는 너무나 고상한 여인이라는 뜻을 말하였다. 그리고는 그 후부터 백작 부인 리지아 이와노브나를 피하게 되었다. 그는 사교계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의심쩍은 눈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려고 하지 않았으며 또 보지도 못하였다. 그는 또한 무슨 까닭에 자기 아내가 바로 베시가 살고 있고 우론스키의 연대의 야영이 멀지 않은 짜르스코의 마을로 피서갈 것을 특히 고집하였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여 하지 않았으며 또 이해하지도 못하였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점잖지 못한 일로 간주하였으며 또 실지 그런 생활을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는 비록 혼자 속으로나마 언제 한번 딱히 그런 단정을 내린 일도 없고 또 증거는 고사하고 하등의 의심조차 품지 않으면서도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자기가 배반당한 남편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그는 몹시 불행하였다. 지난 8년간 아내와 더불어 행복한 생활을 지내오는 동안 세상의 부실한 아내나 배반당한 남편들을 바라보면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이렇게 혼자 속으로 생각한 적이 몇 번인지 모른다. 어쩌면 일이 그렇게까지 되도록 내버려둔단 말인가. 그런 망측한 사태를 해결짓지 않고 그냥 두다니. 그러나 막상 이제 와서 자기 머리 위에 불행이 떨어지자 그는 이렇게 어떻게 이런 사태를 수습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그런 것은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가 이런 사실을 알려고도 안 한 것은 그것이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었다. 외국에서 돌아온 뒤에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두어 번 별장에 들리었다. 한 번은 거기서 오찬을 하고 다음 한 번은 손님들과 함께 야밤까지 눌러 있었다. 그러나 이왕에 흔히 하던 것처럼 거기서 묵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경마의 당일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에게 있어 매우 분망한 날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침에 벌써 그날의 일과표를 머릿속에 그려보고 일찌감치 오찬을 마친 뒤에 곧 안에 있는 별장에 들렀다가 거기서 경마장으로 나가기로 작정하였다. 오늘의 경마에는 온 궁정이 모두 떨쳐나오기로 되어 있어 그는 얼굴을 내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가 아내한테 돌리려고 한 것은 체면상 매주 한 번씩 아내를 찾기로 결심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밖에 또한 이날 그는 매달 15일로 정해 있는 종례의 습관대로 아내에게 용돈을 주어야만 하였던 것이다. 평소에 자기의 사고를 자제할 줄 아는 그의 아내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을 두루 생각하고 나서 자기의 사고가 아내에 관한 문제를 그 이상 더 추구하는 것을 용어하지 않았다. 이날 아침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몹시 분주하였다. 지난밤 그는 백작 부인 리지아 이와노브나로부터 지금 빼제르부르크에 체류 중인 유명한 중국 여행가의 소책자와 함께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 아주 흥미있고도 유용한 인간이 틀림없는 그 여행가 자신을 부디 만나보아 달라는 편지를 받았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밤사이에 미쳐 그 소책자를 다 읽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야 그것을 마저 읽었다. 그러자 뒤이어 청원자들이 찾아와서 보건이 접견이니 임명이니 파면이니 상여, 연금, 봉급의 분배니 서신왕래니 하는 등등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일상적인 사업이라고 부르는 매우 장시간을 요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그 다음에는 사적인 용무로서 의사와 집사의 내방이었다. 집사는 많은 시간을 차지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에게 필요한 돈을 넘겨주고 재정 형편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하였을 뿐이었다. 금년에는 자주 외주로 여행을 한 탓으로 많은 소비를 하여 적자가 생기게 되고 재정 형편은 탐탁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와 친근한 사이인 유명한 베제르부르크 의사는 많은 시간을 차지하였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이 의사가 오늘 찾아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지라 그의 내방에 적이 놀랐으며 뒤이어 의사가 자기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매우 깐깐히 여러 가지로 케어묻고 흉부를 청진하고 열심히 간장을 두드리고 만져보고 하는 데는 한결 더 의아한 감을 금할 수가 없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그의 벗인 리지아 이와노브나가 올해에 들어와서 그의 건강이 약해진 것을 보고 의사더러 한번 찾아가서 진찰해 보아달라고 당부한 사실을 알 리가 없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백작 부인 리지아 이와노브나는 의사에게 부탁하였던 것이다. 저는 로시아를 위해서 그러하겠습니다, 백작 부인 하고 의사는 대답하였다. 참으로 고귀한 인물이죠 하고 백작 부인 리지아 이와노브나는 말하였다. 의사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건강 상태에 매우 불만이었다. 그는 간장이 비대하여지고 식욕이 감퇴하고 약수가 하등의 효과도 가져오지 못하였음을 발견하였다. 그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에게 될수록 육체적 운동을 많이 하고 될수록 정신적인 긴장을 피하며 특히는 절대로 속을 썩이지 말 것을, 즉 다시 말하면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에게 있어 호흡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나서 의사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에게 그의 몸에 어딘가 고칠 수 없는 병조가 있다는 불쾌한 인상을 남긴 채 떠나가 버렸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와 작별하고 나오던 길에 의사는 현관의 층대에서 전부터 잘 아는 사이인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비서관 슬류진과 마주쳤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동창으로 평소에 만나는 일은 극히 드물었지만 호상 존경하는 정다운 친구간이었다. 그런 만큼 의사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슬류진에게만은 기탄없는 의견을 털어놓고 싶었다. 당신이 그 일을 찾아주어서 참 반갑소 하고 슬류진은 말하였다. 그 일은 건강에 좋지 못하지요. 내 생각에도. 그래 어떻습니까? 글쎄 말이죠. 마차를 가져다 대도록 슬류진이 머리 위로 자기 마부에게 손짓을 하며 의사는 말하였다. 이를테면 말이요 하고 의사는 자기의 하얀 두 손으로 고급 가죽 장갑의 손가락을 잡아당기며 말을 이었다. 예를 들어 악기의 줄을 팽팽히 해우지 않고 그걸 끊어보시오. 여간 힘들지 않지요. 하지만 그것을 힘껏 해워놓고 팽팽한 줄 위에다 손가락 하나만한 무게라도 얹어보십시오. 줄은 대번에 끊어지고 맙니다. 한데 그이는 너무 근면하고 사업에 충실한 분이라 정신이 과도히 긴장되어 있거든요. 게다가 또 다른 면에서 오는 심한 압박도 있고 말이죠. 하고 의미심장하게 눈썹을 치켜들며 의사는 말을 맺었다. 참, 경마 구경을 가시겠소? 마차가 섰는 곳으로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는 말을 보태었다. 그럼 그렇고 말고요. 물론 많은 시간이 걸려야죠. 하고 의사는 슬류진이 무엇이라고 한 말을 미처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엇비슷이 대꾸하였다. 그처럼 많은 시간을 잡아먹은 의사가 돌아가자 뒤이어 유명한 여행가가 찾아왔다. 그래,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방금 읽은 소책자와 이 문제에 대하여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기의 지식을 이용하여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조예와 해박한 견해로서 그 여행가로 하여금 혀를 털게 하였다. 여행가와 함께 한 현지사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려였다. 그는 지방에서 빼츠레부르크로 출장 왔는데 그와도 토의할 용건이 있는 것이었다. 그 사람이 떠나간 뒤에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비서관과 함께 일상적인 사물을 끝마치고 그 밖에 또한 매우 중대한 용무로 한 명사를 방문해야만 하였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오찬 시간으로 정해 있는
5시가 다 되어서야 겨우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는 비서관과 같이 식사를 한 후 그더러 같이 별장에 들렀다가 경마장으로 가자고 청하였다. 스스로 그것을 분명히 의식하지는 못하였지만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요즘에 와서 아내를 만날 때 언제나 제3자가 곁에 있도록 그런 기회를 찾는 것이었다.